자, 여러분들 교재 사전 기출 캐리하기 혹시 교재 없는 친구들은요. 제가 밴드에 교재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밴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새로 받았던 교재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2020년 3월 2020년 3월 서울 4점 여기서부터 강의 진행하면 될 거예요. 그죠? 2020년 3월 서울 4점짜리 문제였고요. 30번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킬러 번호에 있었던 문제. 아, 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마이크가 좀 잘 안 되거나, 어, 채원이, 알았어. 마이크가 잘 안 되거나, 혹시 뭐 화면이 갑자기 튕기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재접속을 하거나 마이크를 다시 킬 거니까 게시판에 마이크 안 들리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30번 문제 갑니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4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고요. 3차 함수. 그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자, 정적분 표시 함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적분 표시 함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좀 뻔하죠. 이제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선 여기서 변수가 x도 있고 t도 있는데 x는 변수고 얘는 미정상수로 보는 거지. 요거 다 기억하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이것은 주어진 함수다라고 보신다면 g 입장에서 g에다가 내가 뭐 t를 대입하면 0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 첫 번째 일 거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줘야 되냐면 g를 당연히 무엇으로 미분할 거예요? x로 미분하면 그게 f에 뭘로 들어가는지 x로 들어간다라는 포인트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g의 미분이 f다라는 거, 그래서 g는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여기서 이걸 실제 적분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요. g에 x가 있는데 얘가 실제로 t부터 x까지 fs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진짜 적분을 할 건가? 요거는 아직은 좀 의문점이긴 하죠.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적분이 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를 적분할 거니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겠구나 정도를 기억하는 것까지는 되겠죠. 만약에 적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조건을 또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조건을 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가조건을 볼게요. 가조건은 f'a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당연히 3차 함수의 극값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f라는 함수가 3차 함수니까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야.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자, G 입장에서 G의 도함수가 F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요거는 가져와도 될 것 같아. 한 번 더 미분한 위치가 네가 되는 거야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는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뚫접 개념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뚫접.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4차 함수가 지금처럼 있어. 이렇게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특정 위치에서 얘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접선이 존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수투만을 공부해서는 이게 예측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확고하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뭐냐? 여기에요, 여기. 요게 사실상 문제의 진짜 중요한 킬링 포인트는 얘가 주고 있다. 자, 봐요. gx라는 함수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야. 그리고 얘는 그냥 a에서의 특정 함수값이겠죠. 함수값. 그래서 gx를 ga만큼 y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절대값을 씌웠는데 이거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유일하게 하나다 그러면 확증할 수 있어. 바로 뭐야? 노그브라더. 개형이에요. 개형. 개형. 4차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죠?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예측한 것처럼. 근데 단지 여기 만들어진 게 이게 x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요? 지금 예측했던 이 a라는 거죠. a. a. y는 g의 a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x축이 아니라 얘가 지금처럼 뚫고 지나가야 자 보세요. 이만큼을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접게 되면 미분 불가능점이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위치에서만 생길 거니까 이 개형이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함에 있어서 여기까지 해석은요 사실은 뭐 킬러답지 않게 좀 쉽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정적분 표시함수와 정적분 표시함수의 미분 그리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본다면 제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세상이지 아예. 다른 조건을 주고 있다. 왜 다른 조건이냐면 이제 변수를 t로 볼 거야. 이제 변수를 t로 볼 거야. 오, 그래? 자, 실수 t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g의 a의 값을
HT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H3이 0이고 여기다 이제 체킹만 할게요. H3이 0이고 함수 H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갖는다. 요게 내 생각에는 이제 두 번째 킬링 포인트라고 요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 다 모아서 갈 거긴 한데 HT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HT가 여기서 최대값 27을 갖는다라는 게 두 번째 킬링 포인트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 왜냐? 자, 이제 써볼게요. 자, 이제 t를 변수라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될 게 g에 a가 h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g의 a는 x 자리에 a를 대입한 거니까 자 t를 변수로 하고요. 자 다시 뭐라고? t를 변수로 하고 이렇게 t를 변수로 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야. 변수로 하고 여기다가 뭐 f 그냥 SDS인데 이제는 뭐 이 문자는 큰 상관없을 것 같아. 어쨌든 적분을 하고 정적분 표시함수니까 정적분 표시함수 t에 관한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거든요. 아래 끝 윗끝을 바꾸면 마이너스 a부터 t까지 fx dx고 이제 변수는 뭐다?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t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야. 왜 이게 킬링 포인트냐? 자, 왜 이게 킬링 포인트냐? 우선 첫 번째, 얘가 얘기했던 게 h의 3이 0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체크를 할게요. h의 3이 0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일 거고.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h 입장에서 너 정적분 표시함수니까 누가 봐도 t에다가 a를 대입할 거고 네가 0일 거야. 자, 이게 두 번째 또 정리가 되는 그런 위치일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미분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봐. h라는 함수는 결국엔 잘 봐. 이거는요. 4차 함수예요. 왜? f가 3차래며.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일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누가 뒤집어지는 gx란 녀석이 다시 할게요. gx란 녀석이 뒤집어져 있는 꼴일 수밖에 없는 4차 함수라고. 그래서 그 녀석을 t로 미분하면 이렇게 봅시다. t로 미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f t 뒤집어진 이란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은 결국엔 유일한 이런 꼴이겠죠. 이런 꼴일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g가 이렇게 그려졌다며. 이거 아니면 뭐 이런 꼴이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바로 유일한 극대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건 최대라고 표현하지 말고 극대라고 표현하면 돼요. 1타 2득 1세. 왜냐하면 h 프라임 2는 0일 거고요. 체크. 그 다음 그 자리에서 너의 함수값이 27이 되도록 하는, 근데 이제 뭘 찾을 거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하고 색깔을 바꾸면 뭘로 할 거야? 나는 F를 찾을 거라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F를 찾을 거라고. 그런 F를 찾을 거란 말이야. 너의 도함수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자, 이 정도만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 갈 길은 나 다 찾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문제의 갈 길은 다 찾았다라고 선생님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이제 어떤 부분을 고민해 볼 거냐? 내가 지금 얘기했던 요 파트에서 내가 지금 이제 표현했던 요 파트에서 이 두 가지 개형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몇 가지 개형? 두 가지 개형. 잠시만. 잠깐만요. 두 가지 개형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두 가지 개형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 눈치를 좀 챘나요? 못 챘나? 챘어야 되는데. 충분히 여기서 답이 결정이 되는 거야. 어쨌든 어, 개형을 아까 선생님이 그려줬던 요 녀석의 이제 gx의 개형을 기반으로 해서 너의 도함수의 마이너스가 h랑 연관이 있다. 이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는 거의 끝났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좀 됐다면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들어가도 되려나?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써서 잠깐만 여기 축을 그려놓고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만 좀 그리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 잠깐만 이거 세팅 좀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세팅이 되다 말아가지고 잠깐만요. 30초만. 잠시만요. 세팅을 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가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판단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거 자 이제 봐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이제 누구의 그래프냐면 이게 이제 gx의 그래프고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y는 ga라고 얘기를 했어요. x축 아닌 거야. 그죠? 이 자리가 이제 a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짠짠짠 하면 이제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fx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fx를 그럼 어떻게 그릴 거야? 자,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전히 얘가 튕기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위치가 바로 fx일 건데 이걸 이제 색깔을 바꿔서 너 마이너스 fx를 그릴 거야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답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럼 이게 바로 마이너스 fx죠? 그럼 너는 음일 테니까 이 녀석을 기반으로 해서 뭘 표현할 수 있다? hx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가, 그 다음에 여전히 증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맞아? 그럼 여기의 위치가 뭐? a인데 자 아까 h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x축은 명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는 y는 hx의 그래프고요.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가 0이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상태라면 그 다음에 3도 0이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3이어야 되겠죠. 맞아? 그런 상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2가 되네. 아, 그러면 우리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좀 그림이 약간 엉망이니까 다시 좀 그려내면 자 봐. hx를 지금 다시 그려낼게요. 자, 그림이 조금 그랬어. 자, 하나 하고 멈칫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h가 그려졌는데 여기 자,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자, 지금은 어때요?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자, 지금은 어때요? 자, 지금은 들어가죠? 잠시만요. 연결해 드릴게요. 소리가 잘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자, 지금은 어때요? 아, 들어가네요. 잠시만. 요 세팅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잠시만. Wait a minute. 유지연 학생 강의 수락했고요. 제가 소리 다시 확인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리 확인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할게요. 미안. 하나 둘 마이크 시험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하나 둘 넷. 지금 잘 들리죠? 그래서 다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가죠. 여기서부터 다시 갑시다. 보세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다시 갈게. hx라는 함수가 fx의 마이너스를 도함수로 가지니까 얘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라고. 맞죠? 그러면 음이니까 너라는 h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가 바로 a라는 위치였기 때문에 a를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왜? 요거 때문이죠. 너는 x축으로 결정. 그리고 어디? 3에서도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이 3이 돼야 되는 게 맞고 2에서 도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이 보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비율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 다시 그린 거라고. 이렇게. 야, 네가 A야. 네가 2야. 네가 3이야. 근데 이게 몇 대 몇? 3대 1이어야 돼. 그러니까 네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3이 되도록 가려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아, 그래서 HX는요.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왜냐하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 4차 함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여기 뚫고 지나갔네요. 완전 세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3 그냥 뚫어버렸죠. 1차. 그래서 h의 2의 값을 구했더니 27이니까 오케이. 네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건 f니까. 내가 찾아야 될 건 f니까. 그럼 그런 f는 어떤 녀석이냐? 자칫 f로 가보세요. 여기 f. 이 자리가 뭐란 얘기예요? 이 자리가 2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밑으로 가서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찾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 4인이라고 아까 표현했어요. 맞아? 최고차의 개수가 4인, 그 다음에 x,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자리에서 튕겼죠.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너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리고 어디서 0이에요? 2에서 0인 거죠. 2에서 0. 맞아? 그러니까 너 이게 바로 fx라고. 그럼 f에다가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f 5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4. 그죠? 5, 그럼 66에 36. 그리고 5 대입하니까 3. 그래서 이게 108. 108 곱하기 4 하니까 48에 32. 432가 답일 터인데 이제 문제는 자 이렇게 풀고 쭉 넘어가면 돼. 근데 선생님이 설명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개형이 두 가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설명은 추가할 거야. 다시 답은 나왔어. 432야.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 과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답이 될 거냐?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자, 시험이다. 넘어가면 돼요. 답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고민해 보는 거야. 이런 경우라면. 자, 이제 오른쪽으로 끌어봅시다. 좀 복잡하고 지저분하니까 오른쪽으로 와서 자, 봐봐. y는 gx라는 함수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제 오른쪽에서 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이 자리가 보세요. 이게 y는 gx일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y는 g의 a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의 도함수 fx는 어떻게 그려지니? 라고 본다면 이 녀석은 지금 보시면 감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 이거 뚫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처럼 그려지는 게 y는 fx일 거야.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죠. 너 뒤집어. 이렇게 뒤집으면 네가 너의 도함수의 무엇? 마이너스. 근데 이건 누구의 도함수? h의 도함수. 같은 맥락으로. 그럼 너를 기반으로 hx를 또다시 그려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이제 뻔한 얘기죠. 양, 양이니까 증가. 그죠? 이쪽 잠깐 지울까요? 증가,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여기 음수예요. 계속 감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이 왜 이래? 잘 그려. 똑바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게 A에서 0이니까 이 녀석은 X축이 지금처럼 지나요. 그럼 너가 A라고 써야 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잡아봐. 아까 이쪽 봐야죠. 여기 보면. 야, 네가 어디 갔냐? A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에서 보면 얘가 0이 되는 위치가 뭐가 돼야 돼? 여기가 3이 돼야 될 거야. 왜냐하면 자, 너 도함수가 0이 되는 2가 이거 말 꼬인다. 도함수가 0이 되게 되는 그런 위치가 2가 되는데요. 여기가 2인데 3이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3이 여기 있어야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1, 그럼 이쪽은 3분의 1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3분의 5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그때 hx는 이라고 써주면 그럴 때 h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5 끊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완전 세제곱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럼 h의 2의 값이 마이너스 복잡하다 3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얼마요? 3분의 1. 이거 말이 안 되지. 그죠? 왜냐하면 h2의 값이 27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빠이빠이야 라는 걸 확인을 해드린 거죠. 맞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결국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해보면 결국 얘는 뭘 물어봤냐. 첫 번째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킬포 누가 지고 있어요? 바로 내가 정적분 표시 함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정적분 표시 함수는 당연히 미분인데 그래서 도함수를 소환해서 다시 원함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뭐 노브라드 개형이죠. 개형. 이렇게 뚫접을 포함하고 있는 x축의 평행한 뚫접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개형이 킬러에 참 많이 나온다라는 언급도 했었지. 맞아?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와 FY 관계인데 H와 FY 관계가 H의 미분이 바로
f의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뒤집어져 있는 gx가 뒤집어져 있는 게 hx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전히 정적분 표시 함수를 한 번 더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나는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해결하는 게. 자,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나니까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잘 나오죠? 예, 마이크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이게 바로 2020 3월 서울 4점 문제였습니다. 문제 좋네요. 설명도 좋고. 자, 넘어가. 이렇게 이제 손해 설치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셔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손에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자, 뒤로 가셔서 2021년 9월 문제 평가원 4점짜리 문제 가보도록 하죠. 평가원 4점짜리 2021 9월. 이 문제를 이제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서 아주 좋았던 문제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확대해 볼게요. 2021이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수능 이전에 9평이니까 가장 의미 있는 문제였었던 것 같아. 그리고 번호대를 보면 그렇죠. 22번. 가장 어려웠어야 될 킬러 문제. 자, 이게 우리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뭐 모임인가요? 사곡세 하시는 분들께서 나 같은 사람이 적인 거지. 거기서 이제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 응?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이 있었긴 했거든요. 그렇게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한편으로 어느 정도 이제 동의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과정상 어떤 부분을 지적한 거냐? 여기죠, 여기. 이게 교육과정에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극한이. 그래서 곰곰이 봤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결국 아닙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키워딩을 좀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해석할 거냐.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거, 곱함수의 연속성 기억합니까? 곱함수의 연속성. 곱함수의 연속성이란 연속인 함수가 있었고 약식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연속 함수는 아니지만 이제 불연속 점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그래서 그게 만약에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곱한 함수가 무조건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연속 함수에 뭐 알파를 대입해서 어머나 이거 뭐야? 알파를 대입해서 이 자리가 0이 되게 만들어져야 됐던 거죠. 잘 맞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곱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이야기였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분계수의 엄밀한 정의를 기억하는가. 근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중심 미분 정리라고 선생님 이게 이름이 좀 애매해요. 중심 미분 정리라는 걸 다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중심 미분 정리가 뭐냐? 제가 개념 시간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게 절대값 x, 기억을 떠올려봐. 절대값 x-1이야. 얘는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얘는 맞아? 자,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제 리미트 h를 내가 0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 라고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h를 0으로 보내서 여기를 뭐 2h 그 다음에 f 뭐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라고 써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어떤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이 값은 미분 불가능하니까 존재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 결국엔 0이 됐었어. 이건 그래서 수렴해. 그러니까 너는 미분계수가 아닌 거야. 너는 미분계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극한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극한.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을 내가 미분계수라고 불렀지 너를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 x축 기준으로 제가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가 1 마이너스 h라고 양수라고 생각해봐. 1 플러스 h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계속 평행한 성분이야. 그러니까 평행한 성분의 극한은 이거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이게 기울기 함수라고요. 뭐? 근데 너 기울기는 맨날 0이야. 맨날 0이야. 자, 이게 왜 중심 미분 정리냐면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에서 대칭 형태의 극한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와 무관하다. 미분계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중심 미분 정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면 되냐? f에 만약에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에 a 마이너스 p h에 여기다 내가 h라고 놓고 너의 극한을 취하면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라 단순히 뭐예요? 극한으로서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녀석이 좌우 대칭, 다시 말하면 A 값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면 얘의 극한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한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비교해서 잘 보세요. 비교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p a 플러스 여기가 ph고요.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여기를 내가 qh라고 쓸게. 자, 그러면 pH와 qh 이렇게 서로 다르면 얘는 미분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중심 미분 정리라는 게 뭐예요?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 절대값이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좀 고민해 본다면 미분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제 억지로 외우진 말고요. 요게 이제 극한이다라는 생각만 해주면 돼. 그리고 네가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중심 미분 정리. 그러니까 내가 개념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야. 이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 역시 3차 함수의 그래프, 글씨 왜 이러냐? 3차 함수의 그래프와 간단한 비율 관계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이다. 이 세 가지를 엮어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쉽지만은 않은데 이 세 가지를 엮어내면 문제를 풀 수 뭐라고요? 있다라고. 그죠? 그래.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좀 지저분한데 요거 그냥 지우고 갈게요. 여기 설명할 땐 눈에 보이면 좀 지저분할 것 같아. 띠용띠용. 네. 아, 마법과 같이 지워졌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2021년 09월 평가원 4점짜리 문제 22번이고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가, 여기다가 내가 좀 색깔로 구분해 볼게요. 아, f를 평행이동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극한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얘도 잘 생각해 보면 너도 x에 관한 함수예요.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왜 x에 관한 함수냐면 h에 대한 극한을 설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가 남을 거잖아. 그래서 잡고 가자. 이렇게 어떻게 잡고 갈 거냐면, 자, 빨간색으로 갈게요. 잡자 이거예요. 리미트 h가, 요거 되게 친절한 것 같아. 이거 방향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양의 방향을 줬고 h 이렇게 썼고요. 아, 여기 절대값 들어간 게 문제죠. x 플러스 h 그리고 전체 절대값이야. 이게 이제 교육과정을 벗어났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니까. 자, 이거는 결국에는 x에 관한 함수니까 너를 내가 f도 있고 g도 있고 그러니까 hx라고 할게. 그리고 이제 한마디를 더하면 아예 저 절대값이 붙어있는 fx가 좀 문제가 되니 요걸 그냥 선생님이 절대값 씌운 걸 px라고 하도록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fx는 3차 다항 함수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px라고 하고 그 절대값에 대해서 이렇게 극한에 취한 마지막 함수를 hx라고 하자고 한 거야. 그랬을 때 저 gx라는 함수를 다시 확인해 보면 f의 x-3이라는 그냥 연속도 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 곱하기 hx라는 함수를 곱한 이런 곱함수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곱함수야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조건을 읽읍시다. 이제 가족권으로 가면 가족권 함수 gx는 이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다. 이게 이 문제 사실상 킬링 포인트예요. 봐,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이거 눈치가 좀 있어야죠. 멍하니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 문제의 키워드가 어떤 거구나라는 게 눈에 뽀뽀뽕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어머나, 뽕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이게 무슨 색, 이 색 이쁘지 않냐? BTS 색깔? 아닌가요? 잠깐만, 이 BTS 색깔이 아닌데? 이게 BTS. 네, 색 구분을 못 요즘 약간 아이고, 지금 색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니? 근데 어쨌든 색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밝은 색이 BTS 색깔인데, BTS 누님들의 색깔인데, 아무튼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근데 아, 요거요. 여기 칠하려고. 연속이다. 이거 체크해야 돼.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된다고. 연속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이게 다 연속이면 그냥 이제 이게 문제 푸는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야,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면 왜 이거 조건을 주냐고. 안 그래? 자, 왼쪽에 있는 함수가 무조건 연속이니까 오른쪽 함수가 분명히 이게 불연속점을 분명히 어딘가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엔 네가 뭐 0이 되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거겠지. 그 나는 뭘 찾아야 돼? hx가 불연속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 극한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극한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불연속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야.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이제 목표를 바꿀 거예요. 나 hx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
도대체 hx가 뭐냐 이거죠. 그럼 다시 가봐요. hx라는 함수는 h분의 라고 썼는데 요걸 좀 다시 써주면 리미트 h가 0 양의 방향 이렇게 썼는데 결국엔 여기를 2h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자, 보기 불편하니까 여기를 p x 플러스 h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h라고 쓸게요. 너 절대값이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미분계수로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이 녀석의 미분의 대상, 다시 말하면 이 극한의 대상이 되는 위치를 지금 보면 이게 3차 함수인데 이제 아이디어야. y는 fx라는 함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뭐 알파도 있고 뭐 베타도 있고 감마도 있다고 하자고.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자고. 끊고 지나가는 점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린 비로소 p라는 함수가 아이고 어디가 p라는 함수가 아이패드가 예민해.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이 경계 지점에서 얘의 극한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따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따로 표현을 해야 될 거라고. 이 눈치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거 만약에 내가 문제를 지금 푸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막 설명하거나 서술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니까 결국엔 이 점에서 불연속이 될 거고 그 점에서 네가 0이 돼 하고 딱 치고 달려야 된다고. 치고 달려야 된다고. 어? 이게 결국엔 결과예요. 결과. 근데 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할 거란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혼자서는 논리를 채우고 시험 시간에는 뭐야? 치고 달려야 됩니다. 결국 이게 문제겠군. fx가 0이 되는 위치에서 평행이동해서 네가 0이 되는 걸 찾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1분 컷이거든요. 오케이?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서술의 과정들을 다시 밟아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할 때 이런 값들을 제외한다면 이거는 그냥 미분계수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hx를 경우에 따라서 따로 쓰는 거야. fx가 0이 되면서 단선이 되는 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 그림상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로 체크를 해.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지 알파만 있을지 몇 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다면 그 점을 잡아봐. 0이 되는 위치에서는 야 이거 극한으로 따로 치워야 되는 거겠고 근데 fx가 0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단선이 되지 않는 위치 그러니까 x가 알파도 아니고 x가 베타도 아니고 글씨 미안 감마도 아니라면 쟤는요 뭐가 되는 거지? 바로 미분이에요 미분 이 p 프라임 x라고 뭐 결국엔 뭐 이 f 프라임 x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얘는 미분이라고 맞아? 아 쏘리 미안 여기 지울게요. 이 p 프라임 x라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써도 좋아요. f 프라임 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될 수도 있겠죠. 글씨가 자꾸 막 날아가네. 다시 이거는 p라는 녀석이 그냥 도함수 역할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도함수는 그냥 원래 함수를 그대로 미분한 거일 수도 있지만 원래 함수를 뒤집어서 미분한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단선 위치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서술해야 되겠지. 이 단선 위치. 그래서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해보면 이 알파 파트를 확대를 한다면 얘들아 결국엔 나는 극한이야. 짝 잡고 여기 알파를 기준으로 원래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끊고 지나갔지만 여기 보시면 얘의 위치를 확대했다라고 할게요. 막 수백만 배 확대했다. 내가 미분이 뭔데요? 작은 부분을 볼 거니까 이렇게 확대했다라고 한다면 이점 기준으로 접선과 곡선 다르지 않다. 이게 바로 미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접선이 바로 곡선을 대체할 수 있고요. 이 접선 기준으로 우리가 꺾인 녀석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뭐야? px라고. 맞아? 이게 바로 y는 px가 된다고. 그때 아까 중심 미분 얘기를 했었죠. 야, 너 딱 끊어봐. 이 자리 알파 마이너스 h죠. 이 자리 알파 플러스 h죠. 이 녀석의 극한은 뭐가 된다고 내가 0이 된다고 그랬죠. 위로 가봅시다. 이 녀석의 극한은 0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p 프라임 x는 절대 0이 될 수 없단 말이야 얘는. 왜? 너의 도함수 어디? 끊어지지 않은 위치에서의 도함수니까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바로 저 위치에서의 불연속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제 빨간색으로 진하게 씁시다. 따라서 hx는 fx가 0이면서 단선이 되는 점 그런 점이 만약에 알파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불연속이다라고. 따라서 가조건에 의해서 f의
x-3이라고 쓰여졌던 그 위치 요 녀석은요 그렇게 단선되는 요 자리에서 뭐가 돼야 돼? 무조건 0이 되게 만들어야 다시 위로 가봅시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읽지 않았던 나머지 조건을 읽으면서 가는 거죠. 이제 풀어나갈 거니까. 그래서 g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내실근이 있고 그 서로 다른 내실근의 합이 7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알파를 찾든 뭘 찾든 해야 되나 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 조건을 이제 해석해 보면 봐봐. 나 조건은 봐. gx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f x-3 그 다음에 hx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fx-3 자체가 0 이거나 hx가 0이 돼야 되는데 얘들아 hx가 0이 되는 위치가 두 군데가 있지. 어떤 위치가 있어? 만약에 내가 아까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겠니? 이 자리도 0이겠죠. 왜냐하면 야 이쪽으로 가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 요거죠. 이 P'X 맞아? 이 P'X. 아,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추가합시다. 자, 이 P'X는요. 어떤 지점에서 0이 안 돼? 봐봐. 이런 지점들에서는 다 0이 안 되지. 근데 0이 되는 위치가 한 군데 있죠.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이해 중에서 뭐 너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여기 극과 위치에서는 0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디서만 불연속? 아까 얘기했던 이쪽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다시 위로 가볼게요. 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위치는 두 가지. 원래 hx 자체가 0이 되는 위치와 그 다음에 뭐 f'x가 0이 되는 이 위치들이 바로 나 조건에 만족하는 거고 그게 4개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4개의 합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얘기죠. 자, 이제 케이스를 좀 분류해 가보도록 합시다. 왜 케이스를 분류할 거냐면 내가 fx의 개형에 대해서 확정하고 간 적이 없어. 그럼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할게.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을 3만큼 평행 이동해서 너의 끊어진 점을 어떻게 돼? 보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3만큼 평행 이동해. 만약에 y는 f, x-3이라는 녀석이 평행 이동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다 끊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3이 되게 만든다면 이렇게 끊어낼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꺾여져 있는 점들을 얘가 0으로 만들긴 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 얘를 남겨두면 안 된다고. 이쪽 자리가 남겨두면 안 되니까 no. 그래서 왼쪽에서 fx가 끊고 지나가는 점이 남으면 안 돼요. 왜? x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 점을 얘가 확 먹어버려야 된다고. 못 먹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 쓸 건데 그리면서 이미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 프로 3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너를 내가 만약에 3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너를 이렇게 먹어주더라도 얘를 너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을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바로 케이스 세 번째 fx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답이 정해지는 문제라고요. 어떻게? 여길 내가 알파라고 할 건데 이 자리가 남으면서도 뭐예요?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맞아? 여기를 알파 플러스 3. 그래서 너를 3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이 여기서 바로 너를 0으로 만들고 얘가 내가 원하는 뭐예요? 끊고 지나가는 점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처럼 그려지게 되면 y는 fx가 그려지고 y는 fx-3이 그려지게 되면 이게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녀석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나 조건에서 아까 찾으라고 그랬었던 게 있었지. 나 조건이 뭐였습니까? 문제 보면 gx가 0이 되는 위치라고 그랬으니까 평행 이동된 녀석이 0이 되는 녀석. 그럼 보면 여기가 봐봐. 3만큼 평행이 되겠죠? 여기의 길이가 3인 거지. 그럼 얘도 3이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6인 거야. 아, 그럼 네가 0이 되는 위치는 알파 플러스 3과 알파 플러스 6이 있겠군. 그 다음에 두 번째, hx가 0이 되는 위치가 있었죠. hx가 0이 되는 위치는 애초에 단선 위치가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알파 플러스 3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녀석들이 포함하고 있을 거냐면 그래 f의 미분 자체가 0이 되는 녀석은 자명하게 포함될 거니까 이 자리랑 여기가 있는데 이때 비율 관계 쓰는 거죠. 아, 오케이. 2대1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2가 되면 되는 거네요. 비율 관계. 맞아? 그러니까 네가 0이 되는 위치가 알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도 있겠구나. 다시 비율 관계예요. 2대1 쓴 거야. 그러면 결국엔 얘들의 모든 값은 알파 플러스 3 중복되어 있고요. 알파 플러스 6, 알파 4개 맞네요. 이것들을 몽땅 더한 게 아까 얼마? 11이었냐? 아니 7이었구나. 다 더하면 4 알파 플러스 9에다가 11 이게 7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디서 접해? 요 자리에서 접해. 근데 네가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가 2야.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x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마지막 답은 F5를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F5는요. 6의 제곱 곱하기 3. 답은 10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이미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건 답은 좀 정해진 거다라는 표현들을 좀 썼던 게, 봐봐. 내가 만약에 시험 시간에 이걸 치고 달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미화하는데 싹 지울게요. 봐봐. 이게 싹 백지 상태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녹화 영상은 남을 거예요. 그리고 자, 야, 문제를 싹 봤어. 오, 백지야, 백지.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키워딩을 해야 돼. 이쪽 녀석이 무조건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불연속이 되는 위치라는 얘기는 바로 미분이 안 되는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냥 미분 불가 위치라고. 왜? 미분도 결국엔 극한이라고. 그러니까 극한과 어떤 특정 값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미분이 안 된다는 위치가 어떤, 어머나, 미분이 안 된다는 위치는 결국엔 끊어지는 위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끊어지는 위치. 딱딱딱. 뭐 하는 위치? 끊어지는 위치.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엔 f x-3이 이렇게 끊어지는 너의 위치에서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아까처럼 그렸어야죠. 그렇다면 평행이동에서 야, 끊어지는 위치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너밖에 없어. 여기 알파야. 그 3칸 간 다음에 너를 해결해줘야 되니까 여기 알파 플러스 3이 되게 만들 거야. 그 3만큼 평행이동된 너의 위치가 얘를 0으로 만들면서 여기가 알파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나 조건에서 네가 0이 되는 거 찾으래. 그럼 얘가 0이 되는 위치니까 요 주황색이 0이 되는 거 찾을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3하고 알파 플러스 6이 있어. 근데 또 gx가 0이 되는 위치는 네가 0이 되는 위치야. 그럼 원래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포함될 거니까 알파와 알파 플러스 1 비유가 관계. 그래서 전체 4개야, 4개. 얘들의 총합이 7이야. 자,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푸는 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때는 막 따박따박 차곡차곡 설명을 하고 논리를 채우는데 이게 혼자 공부할 때 해야 되는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징검다리 형태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아이디어 잡고 키워딩 해서 띠용 띠용 뾰로롱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걸 치고 달린다라고 내가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아? 그래서 이 문제는 최상위권에겐 되게 쉬웠던 문제예요. 왜냐면 갈 길이 정해져 있었어. 나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엔 동의. 그래서 우리는 올해 1년 동안 1년이 채 남지 않았지. 우리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설명을 좀 지루하고 길게 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아이디어 이거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치고 달릴 건지를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간격을 되게 줄여줘야 된다고. 평소에 공부하면서. 그래서 혼자서 논리 채우고 실제 실전 문제라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얘를 연결해서 갈 것인지를 연구한다면 이건 2분 컷이 가능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충분히 풀 수 있었던 2분 컷이라고 얘기했지만 2분 만에 풀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2분 컷이 될 수는 있고 뭐 검토하는 시간 등등을 포함해도 5분 안에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자, 좋았던 문제예요. 교육과정을 벗어났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과하게 어려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2021년 9월 평가원은 어떻게 킬러 문제를 수투에서 출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기존에 계속 반복되는 형식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변화들을 조금씩 줘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죠. 약간 낯선 부분이 등장될 거야. 그럼 그 낯선 부분을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이 낯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곱함수의 연속성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문제로 갑시다. 다음 문제로 가죠.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좀 숨 좀 돌릴게요. 30초 정도 여러분들 정리 좀 해야 되고 하니까 30초 정도 돌리고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30초 잠깐만.
자, 네, 됐습니다. 목소리 들리나요? 목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목소리 들리죠? 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0.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 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는 걸로 합시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도록 하지요. 자, 잘 들리죠? 네. 자, 2020 4월 서울 사전 문제고요. 30번이네요. 이 문제 그럼 킬링 포인트는 뭐냐 이거죠. 여기에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할까? 이게 바로 평균. 이게 글씨가 말이지. 잘 써. 평균 값의 정리. 평균 값의 정리는 바로 미분의 성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어떤 주어진 함수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 끝점 b a와 fb 마이너스 fa가 f'c가 되게 되는 그런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그지스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어진 개념이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두 점의 기울기를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나 도함수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고 방정식의 실근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의미도 있긴 하지만이에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함에 있어서 아주 좀 중요한 바로 그래프의 개형 추론. 그다음 두 번째 기울기 함수 해석 이런 데서 좀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3차 함수가 지금처럼 있어. 그럼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야, 연결해. 그랬을 때 평균값 정리란 너랑 너랑의 이 평균 변화를 다시 말하면 이 기울기죠.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뭐 접선의 접점이 주어진 구간에 적어도 하나 포함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죠. 이 그림은 무조건 두 개죠. 지금 이 상태라면 두 개, 몇 개, 두 개 기억해. 몇 개, 두 개, 두 개, 응? 두 개, 두 개 기억하라고 이 문제에서 이걸 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균값의 정리를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네,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를 이런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하는 거지. 야, 평균값 정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쓰여야 되는 거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해석으로는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로 갑시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볼게요. 양의 실수 t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근데 그 녀석이 이렇게 보이죠. t 마이너스 0 ft-f0으로서 이건 기울기를 나타내는 기울기 함수로 보는 게 타당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3차 함수가 어딘가 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근데 자 여기에 0이 있는 거예요. 0. 근데 t를 오른쪽에서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양수니까. 그럼 내가 t를 여기다 그릴게.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t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쭉 연결한 이 녀석의 기울기를 내가 뭐라고 하자? 너를 gt라고 하자. 너의 기울기를. 근데 이 자리를 내가 만약에 t2라고 잡으면 g는 t1에서 t2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거라고 봐야 돼. 기울기 같으니까. 그럼 t를 여기서 잡았다. 이런 기울기. 여기서 잡았다. 이런 기울기. 아,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의 최소값은 바로 여기서의 접선이겠네. 얘들아. 내가 직선 얘기랑 곡선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아이디어의 근간은 접선 위주로 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니 안 했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쑥 기울기 함수까지 찾았고 아이디어를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그린 거예요. 이때 이렇게 잡을게요. 이때 요거네요. 첫 번째 킬링 포인트. GT의 최소값이 0이다. 여기서 바로 잡아야죠. 응? 자, 내가 X축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 Y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진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만족하지 않지. 왜 그러냐면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원점에서 가장 많이 내려오는 게 이 접선일 거라고. 근데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이 녀석이 어디로 와야 돼요? X축에 접해야 될 거라고.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는요 x축에 무조건 접하는 그래프일 것이다. 응? 다시 그릴까요? x축에 무조건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바로 fx의 대형일 것이다. 맞아요? 오, 그래? 어디 접했을까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이요. 이게 두 번째 킬링 포인트. 와, 이 문제 해석이 되면 너무 좋네. 나번.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결국엔 나일 거예요. 왜냐면 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 f 프라임 x랑 g랑 같다. 자, 다시 조건 볼게요. f 프라임 x는 그냥 도함수야. 근데 도함수인데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죠. 접선의 기울기 함수. 맞아? 그 녀석과 g의 a가 같아지게 되는 x값이 너희 두 개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g의 a는 f 프라임 a.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너라는 기울기 함수랑 같다라고. 그럼 그런 a가 여기 아니야?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 자리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다시 봐봐. 원점에서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원점에서 내가 원점에서 이렇게 뭘 그리겠다고요? 색깔 좀 바꿔. 원점에서 이렇게 내가 접선을 그리겠다고 그러잖아. 이게 접선 이렇게 접선을 그리겠다. 이렇게 그리다가 이게 최소인데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녀석과 미분계수가 똑같은 거 찾으라고요. 똑같은 거 찾으라고. 맞아? 여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또 미분계수가 있는데 이거예요. 또 미분계수가 있거든. 근데 그 자리는 어디냐면 3분의 5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분의 5다. 3분의 5다. 그럼 선생님 여기가 3분의 5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봐봐. A가 3분의 5보다 크고요. 봐. A가 3분의 5보다 크고요. 그럼 얘는 미분계수니까 얘 미분계수 0이다 이거죠. 0이라고 0. 여기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 너 극과 빛을 설명하는 거야. 3분의 5. 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결정합니다. 뭘 결정할 거냐면 지우려고. 얘를 지워. 와, 선생님 실컷 그려놓고 지우면은 어떡해. 지우려고. 자, 여기까지 남기고 지울 거야. 이 얘기라고 지금. 자, 봐. 왜 지웠냐면 자, 너를 가져오기 위함이야. 너를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선생님 여기서 뭘 그리려고 그러는데. 자, 봐. 예쁘게 그려야 될 텐데요. 아, 떨립니다. 넷. 이 정도면 될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그리고 너무 넓적한가? 딱. 아이고. 다시. 아이고. 다시요. 이렇게 잡고 너, 너, 너. 아니 왜 이래 갑자기? 네,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고요. 너 이렇게 그려놓고 갈게. 아이고 그렸습니다. 자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말하는 너 3차 함수가 하나, 둘 아주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이렇게 안 이쁘다. 그지? 하나, 둘 이렇게 그려준다고. 그래서 약속은 여기가 A이고 더 크니까 여기가 3분의 5라고. 왜 그렸을까? 이제 정성스럽게 비율 관계를 또 우리가 버리고 할 수가 없잖아. 3분의 10이고요. 미분하지 말고 네가 5라고. 와, A가 5라고요. 그럼 이 자리는 어쨌든 얼마겠어? 3분의 5를 몇째 4번 한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거니까 여기가 얼마? 3분의 20이라고 쓰고 갈까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킬링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느냐? 네가 0인 거고 이 자리가 3분의 5냐 아니면 A일 텐데 A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너.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또 다른 점. 그리고 비율 관계로 A 위치 다 잡고 간 거라고. 맞아? 와, 좋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바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들 때 선생님이 조건제시법 주면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일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조건제시법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 얘를 읽어보면 A라는 녀석은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표현 봐봐. F 프라임 X랑 다시 말하면 너의 미분, 너의 도함수랑 기울기 함수랑 같아지는 얘랑 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이랑 A랑 같은 얘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랑 같은 값을 갖는 그런 x좌표의 원소가 두 개. 그럼 이미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얘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조건은 이미 얘를 만족하는 거라고. 맞아? 근데 범위를 지정하고 있기를 0부터 m까지. 자, 여기서 잘 읽어냅니다. 0부터 m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포함하지 않고요. m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자, 내가 노골적으로 읽을게. 여기를 m이라고 해볼게 내가. 이렇게. 그럼 이게 m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범위 내에서 너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 둘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가 말하는 이 m은요 5가 될 수 있어요. m은 5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런 m은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거의 다 되지 않니? 우선 여기까지. 이쪽은 모르겠고.
왜 그럴까? 또 색깔 바꿔볼게. 자, 여기서 평균값 정리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자, 내가 여기는 포함 안 했다. 쭉에서 m을 말이지. 여기 어디다가 내가 m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끊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까지 끊을 거라고. 이렇게 끊으면 함수가 지금처럼밖에 안 보여. 지금처럼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봐봐. gm이라는 게 너를 이렇게 연결한 이 녀석이에요. 그럼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두 개를 갖는다고. 뭐예요? 너랑 연결한 이 평균값의 정리랑 같은 녀석을 갖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m을 여기서 어디서 끊었다. 야, 너무 똥색이다, 그죠? 예, 너무 똥색입니다. 자, 지금 파릇파릇하게 요렇게 이제 얘기했어. 요렇게. 그러면 너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평균값 정리를 내가 읽어냈느냐. 이게 개념인 것 같아요. 문제 잘 냈지? 잘 냈습니다. 어? 평균값 정리를 읽어낼 것이냐? 그럼 결국엔 이 m은 너무 똥색이었어. 얘보다 어때? 요 자리보다 더 멀리 가면 돼. 그럼 선생님 끝없이 가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여기서 왜 얘가 자연수 어디 모든 자연수 그럼 어딘가 끝이 있죠. 그 끝을 극단적으로 예측하면 되는 거야. 바로 빨간색으로 갈게요. 바로 어떤 거냐? 여기서 내가 선을 하나 그릴 건데 잠깐만. 여기서 내가 선을 하나 그릴 거야. 빨간색으로 두껍게. 이 점에서의 원래 접선으로 보이는 녀석 있죠.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파란색이죠? 네. 일단 여기 다시 갑시다. 이렇게 쭉 접선이었을 만한 녀석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처럼.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서 원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만나겠죠. 여기 어딘가 이렇게 만나겠죠. 너무 올라갔다 만나겠죠. 그 위치를 잘 생각해봐. 그럼 m이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 원함수의 그래프는 하도 덧칠을 많이 했더니 너무 지저분해. 원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그려진 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 녀석에 대해서 너를 m이라고 하면 요 두 개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gm이라고. 그럼 너랑 같은 기울기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 여기를 이렇게 접해버렸으니까. 아, 그럼 m이 이 자리는 될 수가 없겠군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구해? 얘들아, 대칭의 중심은 항상 하나야. 1대 2 이렇게 빨리 가야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은 항상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으로 보이는 접선까지 만나는 새로운 교점 위치까지도 1대 2다. 이거 기억해? 그럼 여기가 3분의 10이니까 여기가 10이겠죠. 맞아? 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오면 되니까. 맞아? 10이라고 10. 여기서도 비율 관계를 쓰면 한참 계산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m은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너무너무 지저분함으로 다시 가볼게요. m 여기서 이제 등호 성립 여부를 좀 조심하셔야 돼. 여기 등호는 안 들어가는데 10까지라고. 결국 마지막 또 비율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됐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비율 관계로 설명된 거예요. A 찾고 3분의 1을 통해서 A가 5인 걸 찾은 거. 그 다음 두 번째 3분의 10 필요 없어 보였죠. 대칭의 중심인데. 그럼 여기 봐봐. 원함수의 접선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이 났지만 접선으로 보이는 녀석과의 또 다른 교점은 역시 1대 2가 될 거니까 네가 10까지는 포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5, 6, 7, 8, 9. 자,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 5개. 7, 5, 35. 답은 35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죠. 평균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너무 중요했던 문제. 자, 그래서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자 10분 쉴 겁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분이니까 8시 15분에 라이브 시작할 거니까 8시 15분에 들어오셔서 다시 출석 체크하면서 시작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